지금 미국의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가 있는데요. 돌아올 비행기표를 안 끊었댔는데 여항구는요. 돌아올 비행기표 끊지 말고 그냥 미국에서 망명해서 샀어요. 자, 그리고 위승락이가 가 있지만은 미국에서 지금 CR도 안 먹혀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애초에 미국의 90일, 즉 3개월간의 관세 딜레이를 요구했다. 즉 관세 유예 연장을 요구했는데 미국에서 돌았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예 기간은 20일밖에 없다. 8월 1일 전에 해라. 그래서 지금 미국과 있는 한국의 협상단이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고, 그래서 협상단이 미국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유독 한국과 일본만 골라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한테 찍혀서 일본에 대해서 트럼프가 아주 고약한 말로 일본을 나무랬죠. 그런데 이제 그 한국, 일본 두 나라의 관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를 집중적으로 팰 거니까 나머지 나라들은 참고로 해라. 이렇게 된 거죠. 나는 과거의 친구였다고 안 봐준다. 이 두 나라가 미국의 제일 친구였지만은 그건 옛날 이야기고 지금부터는 사정 없이 팬다. 자,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돌아가는 분위기가 일본의 선거를 갖다가 고려해서 옛날 같으면 선거 때까지 미국이 쪼우지를 않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7월 20일 날 선거인데 7월 달 안에 답을 해라고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이시바는 그래도 트럼프를 만났고 한국보다는 일본이 훨씬 나은 처지에 있는데도 저 모양인데 이제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관세 빼고도 한국이 해야 될 협상이 수두룩한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또 한미 정상회담은 언제 되기나 될 건가? 이런 것들이 지금 첩첩산중이에요. 그러니까 급해져서 이재명은 미국에 김종인을 특사로 보낸다. 이현주도 뭐 같이 보낸다지만 그건 별 의미 없는 수행이라고 보고 있고, 과거에 김종인이가 미국과 관계에서 특별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김종인을 보낸다 이러지만은 실제로 김종인이 과거에 공화당 슐처 국무장관 인맥이 이제 끊어진 지 오래됐고, 김종인이 미국에 가봤자 미국 관계자를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이 미국에 특사로 간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대서특필 보도가 되고 있는데 가서 김종인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김종인이 특사로 미국 가봤자 트럼프가 만나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해야 루비오 정도 만나고 그럴 건데 거기서 무슨 답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 협상을 끝내 마무리 짓겠다라는 그 의지,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미국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우리의 모범 답안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관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것이요, 미국의 국방 안보 문제하고도 직결되고 또 그것은 결국 이재명과 트럼프의 미팅하고도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 문제에서 비가 들리면 이 문제가 결국 국방 안보 문제까지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국방 안보 문제에서 현안이 얼마나 많아요? 일단 미국이 방위비 5%라고 지난 나토 회의에서 통보하려고 했죠. IP 4개국이에요. 그런데 안 갔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통보도 안 받았다. 그래서 잘했다고 지금 한국의 좌파들은 잘 안 갔다, 신의 한 수였다고 개소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아마 특사가 가면 트럼프가 면전에서 통보하려고 했던 국방비 5%를 통보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 스트라이크 여단이 철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거의 주한미군의 감축과 차원이 다른 게, 이제 주한미군이 감축될 만큼 감축되었어요. 28,500명에서 5,000명이 나가버리면 지상군은 다연장 로키 부대만 남아있는데 그것도 연달아서 나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의 감축이 지속되게 나타날 수 있고 공군까지도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는 미국이 한국에 $100억 주한미군 분담금을 내라 그러잖아요.
자, 미군이 한국에 있어주는 것이 돈을 내야 될 일이다. 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미군 주둔 분담금을 우리가 내겠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몇백 명이라도 이 폴란드에 주둔하게 해달라 이러다가 기존 4,500에 1,000명을 더해서 5,500명으로 폴란드에 미군이 있는데요. 그래서 주둔과 관련된 모든 비용 100%를 갖다가 우리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하고 폴란드는 총액 기준으로 20억 달러를 내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F-35 30대를 구매하겠다고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독일에서 미군을 빼가지고 트럼프가 일기 때 돈 낸다는 폴란드에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폴란드가 고작 5,000명으로 2조 4천억을 2018년에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 주둔 미군보다 한국 주둔 미군이요 5배, 6배 더 많으니까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14억을 내라는 게 그냥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폴란드 주둔 미군 비용으로 한국에 똑같이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폴란드는 100% 우리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미국은요. 폴란드 루마니아에 주둔 중인 미군 10,000명을 갖다가 감축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이든 때 지금 유럽에 8만 명 그리고 동유럽에 2만 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거기서 10,000명을 빼겠다니까 폴란드가 지금 난리가 나 있어요. 그래서 켈리 전 트럼프 일기 때 비서실장이 작년에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요.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자, 저거들은 우리한테서 떼돈을 벌어가는데 우리가 뭐 하려고 군대까지 우리 돈을 쓰면서 지켜주느냐. 그렇게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100억 달러, 14조도 지금 문제예요. 또 이것 외에도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그 의미를 중국에 대한 견제 부분을 인정하고 한국도 중국에 대한 견제 부분에 동참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재명 정권으로는 지금 진중적인 속성이 강해서 절대 이 문제를 갖다가 인정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필요에 따라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동참하는 지역으로 주한미군을 빼서 옮기겠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이 남한을 먹든지 남한의 핵전쟁을 하든지 관심이 없다라는 게 정확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엊그제 난코프 국민대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이 남쪽에 대해서 핵공격을 해도 미국이 핵폭탄 맞은 남한을 위해서 북한의 평양 등을 핵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면 동시에 북한이 미국의 뉴욕이나 워싱턴 DC, LA를 향해서 ICBM 핵미사일을 쏠 건데 미국이 수십만 명의 미군 사망을 각오하면서 한국을 위해서 북한의 핵폭탄을 떨어뜨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살고 싶으면 독자적으로 지금부터라도 빨리 핵 개발을 해서 핵 대 핵으로 군사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반도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해방되고 80년 6.25 이후에 75년간 있어왔던 한미 군사 동맹 관계가 현재 트럼프로 인해 와해되는 국면에 이르렀고, 자, 트럼프가 경제 문제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끝까지 애를 먹인다. 앞으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에서도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냉정하게 대응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들 미국의 세계 전략에 호응하지 않고 친중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고 친북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뭐 때문에 군사 안보적으로 부담을 하고 희생을 하느냐. 그럴 가치나 필요가 없다. 지금 트럼프의 생각이 딱 여기에 박혀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정권이요, 되기 전에 생각했던 사고를 이제 다 지워버리고 일단은 미국하고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
모든 총력을 다 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4,500명, 5,000명이 아니라 단 한 명의 미군도 안 나가게 해야 되겠다. 미군이 어떤 목적으로 서해에 날아가는 새를 보기 위해서 평택에 있다 하더라도 인정을 하고, 또 미국이 요구하는 한국의 중국 견제에 대한 동참도 인정을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은 현 시점에서 누구와 더불어서 살아갈 건가?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달 전에 헤거스가 샹그리라 안보 회의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개소리 하지 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앞으로 안 될 거다. 미국의 동맹국이 자각을 해라 했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한국을 보고 한 거죠. 일본이 친중 속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싱가포르가 친중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보고 미국이 이야기한 거다. 대만을 보고 한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은 친북 좌파, 친중 좌파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자기들이 지금 판단을 먼저 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 판단을 하게 되면 아마 민노총이나 전농이나 친북 친중 좌파 세력들이 따들고 일어나겠죠. 지금 한국의 친북 친중 좌파 매체들이 요 근래 보도하는 거 보세요. 미군과의 관계를 냉정하게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다변화된 외교 경제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수두룩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요, 이재명 정권이 일단은 큰 원칙을 정해야, 미국하고 어떻게 갈 건지 큰 원칙을 정해야 그 다음에 관세라든지 통상 또 안보, 국방에 관한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한은 거기에서 혼돈이 있는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미국을 그때 테크닉으로 대응하려고 하면 아마 미국 간의 관계가 막장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